저희가 재판부께서 주심 재판관님께서 성명을 구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오늘 재판부 성명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했습니다. 그걸 먼저 좀 진술을 하고 증거조사를 하실 수 있는 점을 여쭙니다. 예, 그럼 진술하시죠. 지난번 변론 2차 변론기에 주심 재판관님께서 성명을 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전번 답변서 3에 기재됐던 내용 중 포고령 1호의 작성 경위, 포고령에 기재된 국회 및 지방의회의 반구적 활동의 의미, 야당의 망국적 행태와 병력 투입의 관계에 대해서 주심 재판관님이 성명을 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고령 제1호와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서 3에 실제로 그때 2024년 12월 3일 밤 11시경에 비상계엄이 발령되었고 같은 날 23시 28분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가 선포되었는데 포고령 제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국회 해산권이 존재하였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작성한 것을 피치연구인이 몇 자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재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은 피청구인이 망국적인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 안보 분야의 횡포, 예산의 무차별 삭감 등 국가 이익에 반하는 폐악 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호소하고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집행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포고령 제1호는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이 검토 수정한 것인데 김용현 장관이 계엄령 선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이 있었던 것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 금지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법 제9조의 제1항은 비상계엄 지역 하에서 계엄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엄 사령관은 조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은 이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상태에서 계엄의 형식을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포고령 제1호는 위조항에 따라서 국회의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또는 국회의 입법활동이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의정활동 등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국회는 아무런 방해 없이 평화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적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고령 제1호에 있는 반국가적 행위의 의미는 국가 안보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거대 야당이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여 국가의 안보에 위해를 초래하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반대하는 행위, 국가 안전 확보를 위해 하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안보를 위한 규정의 폐지 행위, 국가 안보를 제외하는 외교 안보 정책, 국가 안보 예산 삭감을 통해 국방력 약화 기도, 기타 에너지 안보 위협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야당의 간첩죄 규정 개정 반대로 인해서 국가 안보나 국가 핵심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중국인 3명이 최소 2년 이상 드론으로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등 군사시설 사진을 500여 장 촬영한 사건, 정보사 블랙이온 명단이 중국에 유출되었으나 유출 상대방이 중국인이어서 처벌하지 못한 사건 등은 그 좋은 예입니다.
나아가 국가 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어도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야당은 현재도 간첩죄 규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간첩들은 한국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